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챗봇입니다. 여러분들도 챗봇 많이 써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챗봇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용 챗봇인데 건강 상태를 수집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의사한테 전달도 해주고 진료 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거 이외에도 우리도 굉장히 많은 챗봇들이 쓰이고 있죠. 여행 예약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엇을 구매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AS라던가 상담 같은 걸 할 때 챗봇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되게 재밌었던 사례는 여기 킥이란 곳에 챗봇 스토어라는 사례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 사례는 챗봇들을 사람들이 마치 어플리케이션처럼 찾아서 어, 설치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설명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굉장히 많은 챗봇들이 요즘에 이제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대신해서 상담을 하는 상황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은 대화형 인터페이스 상에서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해주는 서비스이고요. 특히 채팅 화면 안에서 사람 대신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을 챗봇이라고 의미합니다. 챗봇을 사용하는 이유는 먼저 채팅이란 것을 새로 배울 필요가 없듯이 굉장히 사용하기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고 프라이빗한 장소,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서도 텍스트로만 주고받기 때문에 그 공적인 그 장소에서 사용하더라도 그 상황이 남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빠르다는 점, 그리고 개인화되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 이 챗봇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이런 챗봇을 사용할 때 디자이너가 생각해야 되는 역할도 이 챗봇의 활용 상황 같은 것을 매우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요즘에는 챗봇을 디자이너가 개발해 볼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는데요. 그걸 직접 해보다 보면 챗봇을 디자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용자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며 어떤 그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를 챗봇을 만든 사람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챗봇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즉, 사람을 대신해서 챗봇이라는 것이 뭐 간단한 질문에 응답을 해줄 수도 있겠고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예측해 봐 주세요. 다음은 자동차와 관련된 트렌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많은 관련성이 있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들이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CS 같은 가전 전시회만 해도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커다란 그냥 전자제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관련된 기술들이 이 자동차에 집약되어서 지금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웨이즈라는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의 정보를 공유해줘서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에 사고가 났는지 등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With Waze, you always get the fastest route, based on real-time traffic shared by millions of fellow Wazers.
Navigating is super easy. All your destinations are one tap away. Once on the road, you'll be alerted before you approach incidents. You can help others too. By simply driving with Waze, you share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or you can actively report. Oh, and when you're meeting others, simply send your ETA to inform on your arrival. 그 이외에도 자율주행도 커다란 그 자동차 관련 트렌드 중에 하나죠. 이 웨이모라는 구글의 그 회사 중에 하나에서도 초기 프로토타입을 이미 많이 만들어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도록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버에서 인수한 오토라는 이 회사에서는 트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오토라는 회사는 이런 그 트럭 이외에도 이런 그 유통을 위한 물류 공장에서 필요한 이런 로봇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트렌드는 VUX라는 것입니다. VUX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로서 혹은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겠죠. 그런 것들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목적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웹에서 검색한다고 했을 때는 지도상에서 클릭하고 키워드를 입력하고 뭐 엔터 누르고 도착지 입력하고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됐겠죠. 앱에서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뭐 터치를 할 뿐 비슷한 방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UX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이 VUX를 부른 어떤 이름이 있을 테니 뭐를 부르고 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줘 라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으로 이 여기서 있었던 복잡한 절차들을 단번에 한 문장으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구글 홈이라던가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플랫폼이 가장 유명한 플랫폼들이고요. 최근에는 구글에서는 이런 그 스피커 형태 이외에도 뭐 카메라가 결합된 형태,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형태 등등으로 조금 변형을 주기도 합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사례 몇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큰 흐름이 있다기보단 그 사례 자체가 재미있어서 제가 수집해 놓은 사례인데요. 이 로봇 디자인된 사례인데요. 엘리큐라고 이름 지어진 사례인데 의인화된 어떤 로봇가 사람과 함께 행동을 하고 사람에게 정보를 주거나 뭐
약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친근감 있게 말을 걸 수도 있을 거예요. Mary, Megan sent a new photo. Would you like to look at it? Yes, please. Oh, he's a gem. Would you like to respond to Megan's post? Sure. Recording in 3, 2, 1. LEQ reminds me to take my meds, arranges rides for me. She even reminds me of all my appointments. Mary, don't forget bridge with the Golden Girls at 1 p.m. Would you like to practice? Oh, I don't need to practice. I didn't catch that. Do you want to play bridge or not? Oh, fine. Let's play. Mary, you wanted to Skype with Liz. Would you like to do that now? Oh, sure, that sounds great. Hey, honey. Hi, Mom. Hey, I just noticed, is it a little cool in the house? Oh, it feels great. I'm doing my Tai Chi now. Yeah, I can see. Okay, Mom. Just checking in. You take care. I'm fine, sweetie. Chat later. There's a new TED Talk waiting for you if you'd like to watch it. Or perhaps you could go for a walk. That's a good idea, LEQ. Great, Mary. I'll be right here when you get back. Great. 네, 이 로보트의 방금 본 사례는 우리 교육하는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법하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형태가 있으면 그냥 화면상에서 상호작용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해봐도 좋을 법하고요. 이 사례는 룸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룸서비스를 배달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로봇가 서빙을 해주는 그런 식당들도 하나 두 개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Hello, your delivery has arrived. 그 이외에도 이것은 점자를 정보로 제공해준 스마트워치인데요. 제가 이 사례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례의 컨셉이 신기하다기보다는 직접 구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었어요. 벌써 한 3년이나 지난 사례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 안쪽에 모터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것들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점자를 대신해주는 스마트워치입니다.
다음 상황은 주유소 자동 결제 시스템인데요. 자동차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novation at Jaguar Land Rover is key,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ve done is to bring in-car fuel payments, as can be seen in the Jaguar XE. For a lot of our customers, time is valuable. Using GPS technology, we can locate the nearest Shell station. You can simply arrive to the forecourt, type in the fuel pump you're actually at, fuel your car, confirm the amount that you've put in, and drive off. The best bit is the receipt is actually supplied to you via email, so you can sort out your expenses at a later date. Within 5 key presses, in about 30-40 seconds, a customer can pay for the fuel and be back on the road. This is an industry first. Today we're obviously showing cashless motoring for paying for fuel, and we're on a journey of bringing further payments inside the car, such as parking or even a restaurant on the go. So the future is cashless motoring in all our Jaguar Land Rover vehicles. 이것은 IoT 제품인데요. 그것도 우리 융합 디자인 학과 학생들이 디자인하게 될, 혹은 현재 이 수업에서 디자인하게 될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제품이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비드 요리법이라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 사례로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운동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스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을 막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게 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숟가락입니다.